118페이지 애국 계몽 운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일제 침략과 국권 피탈, 일제 침략과 국권 피탈에 맞서서 일어났던 의병 운동, 그 다음에 각각의 의열 활동, 이렇게 봤었거든요. 오늘은 일제 침략에 맞서 애국 계몽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몽이라는 말 자체는 깨우친다 라는 말이에요. enlighted인가? 그렇죠. right, 깨우치다. 그죠? 애국 계몽 운동은 쉽게 말하면 교육, 그 다음에 산업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력을 업해서 외부의 침략에 맞서겠다라는 게 바로 애국 계몽 운동이에요. 자, 여기 애국 계몽 운동 실력 양성만이 살 길이다. 즉 실력을 어떻게 길러요? 그렇지.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는 거야. 여러분 구한말 때 애국 계몽 운동은 나중에 일제시대 되며 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을사늑약 이후에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1905년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사회진화론이라는 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사회진화론, 자 여러분 원래 진화론 같은 거는 생물학에 있는 이론이잖아, 그치? 그런데 진화론의 생물학을 사회학에 이제 접목을 시킨 거예요. 우리 생물을 보시면 뭐 약한 생물체가 있고 강한 생물체가 있고 그렇잖아, 그치? 약육강식 이런 사회잖아, 자연 세계는. 그런데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인간 사회도 약한 사회가 있고 강한 사회가 있어. 강한 사회가 약한 사회를 잡아먹는 거야. 약한 사회가 작은 사회한테 지배당하는 거, 약한 사회가 강한 사회한테 지배당하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즉 우리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해서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침략을 당한다라는 게 사회 진화론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당시 우리나라에 이제 을사늑약 전후해서 이러한 사회 진화론이 들어오게 되었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리 실력을 길러서 우리 국권을 회복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도 설립하고 신문도 발간하고 잡지도 발간하고 그 다음에 산업도 진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애국 계몽 운동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첫 번째 보안회, 두 번째 헌정연구회, 세 번째 대한자강회 이렇게 있지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신민회까지 나올 거예요. 한번 볼게요. 보안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나왔지? 황무지 개강권에서 나왔지. 일본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이주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잖아. 러일 전쟁 당시에 일본이 토지를 약탈하기 위해서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에 맞서서 우리는 보안회라는 게 조직이 되고 결국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좌절시키죠. 그리고 우리는 뭘 만들죠? 뭘 설립하지? 농광회사를 설립을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황무지를 개간하고자 하지요. 그죠? 자, 보안회를 조직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보안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헌정연구회, 그 다음에 대한자강회를 조직하게 돼요. 여러분 헌정연구회라든지 대한자강회는 독립협회의 맥을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독립협회, 우리 앞에 독립협회 있었지. 독립협회가 내나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로 이렇게 맥이 이어진다고 보면 돼. 헌정연구회는 여러분 독립협회 계승했다 나와 있지요. 말 그대로 헌정을 연구한다.
법을 연구하는 거야. 헌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진회, 친일 단체였던 일진회를 또 비판을 했었고요. 헌정연구회가 이제 해산이 되고 또 헌정연구에 참여했던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대한자강자강회라는 게 조직이 됩니다. 대한자강회는 전국에 이제 지회, 프랜차이즈를 두는 거지. 전국 곳곳에 지회를 두고 월보도 발행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인 연설회를 통해서 계몽 활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종 반대 퇴위, 여러분 1906년도에 대한자강회가 설립이 됐는데 고종이 1907년에 퇴위됐지. 고종 강제 퇴위 반대 운동 벌이다가 강제로 해산당했다. 이 지문이 여러분 우리 모의고사 문제 패들렛에 풀다 보면 많이 나오죠. 그죠? 여기 위에 여러분 대한자강의 취지서가 나와요. 우리나라의 독립은 자아강, 스스로 강해지는 데 있다. 스스로 우리가 강해져야지만 독립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자강을 배우지 못하고 인민이 스스로 우둔해서 뭔가 계몽되지 못해서 어리석고 둔해서 국력이 쇠퇴하였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지경에 처하여 다른 나라의 보호를 받게 이르렀다. 자강의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그렇지 교육 진작과 식산 흥업,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러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계몽운동 계열은 애국 계몽운동 계열은 의병운동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맞서 싸워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냐. 실력을 기르는 게 우선이다. 그렇게 의병운동처럼 맞서 싸우는 게 우선이 아니고 실력을 기르는 게 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애국계몽운동은 기본적인 마인드가 의병운동을 비판적으로 봅니다. 비판적으로 봐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교육과 언론활동. 애국계몽운동가들은 이제 국권 회복을 위해서는 민중을 계몽시키고 교육을 보급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각종 학회들이 생겨납니다. 학회라는 거는 연구단체, 교육연구단체, 그러니까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라 보시면 돼요. 서북학회, 기호흥학회 이런 것들이 설립이 되고 이제 월보도 발행하고 강연회도 열고 이런 것들 다 왜 해요? 그렇지, 대중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학교도 많이 설립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여러분 110 어디죠? 그 국권 피탈 부분에 보시면 이제 일제는 이런 움직임에 또 대항을 해가지고 뭐 신문지법, 보안법, 출판법, 학회령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탄압을 하지요. 그죠? 언론사 활동, 그치? 우리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송대국 실어가지고 일산의학 비판한 거, 특히 또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신문사들보다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본의 침략 행위를 비판을 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대한매일신보는 또 다른 신문사보다도 더 뚜렷했던 거는 의병 활동에도 호의적이었다는 거, 그치? 그런데 1907년도 일본은 신문지법이라는 걸 제정을 해서 이거를 탄압을 하지요. 자, 여기 신민의 부분이 여러분 별표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신민의. 자, 신민의 여러분 애국계몽운동 단체야. 그런데 애국계몽운동의 한계를 극복했다 했지. 애국계몽운동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의병운동에 대해서 그렇지. 비판적이에요. 그런데 신민회는 애국계몽, 그러니까 의병 활동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이야. 쉽게 말하면 신민회는 교육 활동도 하고 산업 활동도 하는데 플러스 무장 투쟁까지 하는 거지. 1907년입니다. 안창호 선생과 양기탁 선생. 여러분 양기탁 선생은 대한매일신보 때도 나오지요. 그죠? 양기탁 선생이 비밀로 이제 신민회라는 거를 조직을 해요. 신민회의 목적은 국권을 회복하고 당연하지.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공화정 수립입니다. 여러분 공화정 수립. 지금 우리가 시대의 흐름으로 봤을 때 공화정이 지금 처음 나옵니다. 지금 1907년 있지. 그치?
1910년 한일 병합을 전후로 해서 이제 공화정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기순으로 봤을 때는 신민회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공화정이야. 전제군주, 입헌군주 이런 거 아니고요.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공화정 수립으로 이제 목표로 합니다. 자, 교육을 위해서 이제 오산학교, 정주의 오산학교, 평양의 대성학교를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자기 만드는 학교, 그 다음에 책을 출판하는 태극서관 같은 거를 이제 운영을 해서 산업을 또 기르고자 하는 거지. 육성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일본의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자 독립전쟁 전략을 수립을 하고 국외에 독립군 기지와 무관학교를 설립하기로 해요. 자, 여러분 여기 국외의 독립군 기지 어디입니까? 그렇지. 서간도지, 서간도. 서간도 어디지? 그렇지, 삼원보죠. 서간도 삼원보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는 강습소 설립을 했죠. 이후에 이제 이게 시는 무관학교가 되는 거고, 그치? 당시 이회영 등 이씨 육형제 등 이제 신민의 회원들이 만주로 이동해서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자 했고, 그 결과 서간도 삼원보에 독립군 기지가 건설되잖아. 신민의 활동은 근데 결국 105인 사건으로 와해됩니다. 105인 사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하지. 그 다음에 이제 통감이 데라우치 통감인데, 이 안중근 동생 안명근 선생이 이 데라우치 통감을 저격하려다가 이제 들키게 돼요. 그때 이제 이 데라우치 총독의 암살 미수 사건에 많은 독립군들이, 많은 애국지사들이 이렇게 같이 연루돼서 탄압되면서 이 신민회도 이제 일제히 발각이 되고 결국 와해되었다는 거지. 애국 계몽 운동의 한계를 넘어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 오늘날의 의병 제군을 위해 충고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애국하는 마음에 나온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자, 각자 무기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꾼들은 열심히 농사 짓고 장인들은 공업에 힘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력을 양성을 하며 독립을 할 수 있다. 어찌 우리가 의병을 나무라겠는가라고 하면서, 이거는 애국 계몽 운동가들이 이제 의병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신민회는 서간도에 단체 이주를 기도해서 이제 토지 매입하고 촌락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및 교회 세우고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문무겸비 교육을 하고자 했다는 거, 그치? 이런 걸 봤을 때 신민회는 무장 독립 운동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신민회인데, 우리 교과서 저기 여러분 155쪽, 저 뒤쪽이 일제시대 때 보시면 1910년대 민족 독립운동에 보면 여기 또 신민회 나오거든요. 이 부분하고 같이 연결 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도와 간도는 안 하고요. 여러분 여기 관련된 거 패들렛에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고생하셨어요.